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이재유 오늘 있었고요. 물리 시험 제가 보고 와서 가다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리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다반 우측에 있는 게 가다반 만든 건데요. 여러 문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평가도 조금 남겨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면서 리뷰를 한번 메모장에 즉석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23년 6월 이재유 물리 총평부터 해볼게요. 총평은 제가 아래쪽에 써놨는데 이재유 물리 시간 난이도 이제 보통 아니면은 약간 어려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거는 이제 문제 개별 다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그렇게 꼬아놓은 문제는 없었어요. 막 세팅이 어렵게 헷갈리거나 엮여있거나 한 건 없었는데, 다만 이제 아직 시점이 6월이다 보니까 진도가 아직 덜 끝난 친구들도 많고,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진도 다 끝났다 할지라도 연습이 좀 부족한 그런 케이스도 많으니까 그런 점 플러스, 그다음에 생소한 문제가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거에서 이제 시간 뺏기거나 당하거나 하시면은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다.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단진동하는 문제, 역학 단진동 문제라든가 파동에서 거울 문제, 광속 측정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게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천천히 풀면은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가 역학 파트죠. 그래서 1번 문제가 힘의 평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원판이 있고요. 원판에 등간격으로 실을 설치해서 실 3개로 지지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실의 길이 다 똑같고요. 실의 장력 다 똑같다. 하나의 실의 장력 구하시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 힘의 평형 문제고요. 문제 난이도 무난합니다. 무난 평이합니다. 힘 분해 잘 하시고요. 힘의 평형 써가지고 식 만드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가다만을 보면서 할게요. 2번은 운동방정식 문제였고요. 물체가 2개 등장을 하죠. 물체 2개는 실로 엮여 있고요. 물체를 하나를 정지하게 잡아주고 있을 때 그때 실의 장력 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물체를 놓아줬을 때 두 물체가 이제 같이 가속을 받으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실의 장력 구하세요. 그래서 장력끼리 비교하시오가 문제였습니다. 운동방정식 쓸 줄 아시면은 무난하게 해결 가능하고요. 이런 건 사실 기초적인 이론할 때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 안 되시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운동마찰력이랑 운동마찰력이 하는 일, 요거를 구해보라고 했는데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수직 항력, 그 다음에 외부에서의 힘, 그리고 운동마찰력이 있겠습니다. 운동마찰력 방향 잘 체크하시고, 운동마찰력의 크기는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으로 구하시는데, 수직 항력 크기를 어떻게 구하셔야 됩니까? 연집 방향에 대한 힘의 평형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 크기 곱하기 거리 해주시면 되고요. 부호는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부호 빼먹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물체가 2개 등장하고요. 하나는 실에 엮여 있고요. 하나는 정지하고 있었는데, 실에 엮여 있던 애가 쭉 내려오면서 이제 두 번째 물체랑 충돌을 합니다. 충돌할 때는 탄성 충돌 한다고 알려줬고요. 자, 탄성 충돌을 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손실이 없는 충돌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사고하셔서 쭉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실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고 답을 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뭐 실력이 붙으신 분은 다 아실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원우동 문제입니다. 원우동 문제고요. 실에 매달린 물체가 원뿔 모양으로 실이 돌아가는 동안 원을 그리면서 원운동하는 상황이었죠. 실의 길이가 5L이고 그 다음에 원의 반경 길이가 3L이고 높이가 4L짜리인 3대 4세 5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이제 원운동의 주기 구하시오라는 문제였는데요. 원운동의 운동방정식 쓸 줄 아시면 쭉씩 정리하고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늘 똑같은 풀이 방식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단진동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단진동이 어떻게 일어나냐, 두 물체가 이제 접하고 있는데 아래 물체가 위의 물체에 대해서 수직 항력을 주고 있었겠고요. 그럼 위의 물체 입장에서는 중력이랑 수직 항력을 받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 두 개의 힘이 위의 물체의 단진동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직 항력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겠구나, 그 정도 파악이 되겠죠. 그러면은 수직 항력이 언제 최소이냐 이런 걸 파악하시려면요, 위의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쓸 줄 아셔야 되고요. 운동 방정식을 써보면은 자, 해석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식으로부터 또 두 힘이 평형을 이룰 때 언제일까도 쉽게 따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진동이라고 하는 운동에 대해서 특성을 좀 파악을 하고 있으면 쉽게 접근 가능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 파트, 열역학 파트를 볼게요. 열역학 첫 번째 문제, 문제번호 7번이죠. 열평형 계산 문제고요. 용기의 연령량도 나왔기 때문에 용기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잘 하시면 되고요.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계산 실수 은근히 자주 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막 당황도 하고 하는데 천천히 다시 계산 잘 하셨기를 바랍니다. 실수하셨다면. 그 다음에 8번 피스톤이 들어있는 실린더가 등장을 하고요. 그림은 3개를 줬는데 옆으로 눕혔을 때, 그 다음 위로 세웠을 때, 아래로 세웠을 때 길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피스톤까지 길이는 기체의 부피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계속 다르다는 거는 압력이 다르다는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온도는 계속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상태 방정식 생각을 해보시고 압력이랑 부피 관계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피스톤의 힘의 평형까지 고려하셔서 엮어서 푸시면은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역시 실수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세 번째 문제. 어떤 기체에 부피를 절반으로 압축을 시킬 건데 부피 압축시키는데요. 세 가지 과정으로 압축을 시킬 거래요. 하나는 단열, 하나는 등원, 하나는 정합변화 이용해서 부피가 쪼그라들게 할 거다. 이때 외부로부터 기체에 하는 이 일 최대인 과정이랑 최소인 과정을 각각 골라주세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PV 그래프를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은 요거 세 과정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받는 일 쉽게 비교가 가능한 문제고요. 다만 이제 받는 일 비교해달라고 했으니까 하는 일 비교하시는 거 아닙니다. 실수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이란다. 자, 그 다음 파트, 파동 파트 볼게요. 파동 첫 번째 문제 번호 10번이고요. 종파의 횡파적 표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웠죠. 그죠? 밀한 위치 고르시오, 소환 위치 고르시오. 이거 못하시는 분은 이제 파동을 공부를 아예 안 하신 분 밖에 없겠죠. 그죠? 다 푸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파동 두 번째 문제, 개관 열린관에서의 공기 기둥의 공명, 개관의 공명이라고 부릅시다. 개관의 공명에 대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고요. 음속이랑 온도 관계를 살짝 알려주고 온도를 바꾸면은 음속이 바뀔 거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에 대해 정상파 그림 작도하신 거로부터 파장 길이 구하신 걸로 파이 기본식 이용해서 두 개의 경우 속도 구하시고 벨셈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12번 이게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었겠다 싶어요. 그죠? 빛의 속력, 광속 측정 실험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거울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거울이 회전을 해요.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을 하는데 거울에 반사된 애가 저기 다른 거울에 반사되고 와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거울이 조금 회전을 할 것인데 그 각도가 몇일 거다 뭐 이런 거 알려주고 빛의 속력, 광속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문제였죠. 이거 거울이란 거를 공부를 안 하셨어도 반사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문장 쭉 잘 읽어보셔서 해결이 가능했을 겁니다. 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문제 마지막 문장이 거의 어떻게 풀으라고 알려준 정도로 문장 하나가 있었을 거니까 그 문장만 잘 이해가 되셨어도 시간 한 줄 써가지고 답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당황하신 분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 다음 파트 전자기 파트죠. 전자기 파트 첫 번째 문제 점전화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쿨롱의 힘 두 개의 쿨롱의 힘을 크기랑 방향 고려해서 합성해갔을 때 그죠? 때 X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힘의 방향, 각도를 세타라고 하자. 탄젠트 세타 값의 절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요. 이거는 언급할 게 없네요. 그냥 합성하시면 됩니다. 실수 안 하고 크기 비율 잘 따셔서. 그 다음에 14번 콘덴서가 포함되어 있는 간단한 회로 문제입니다. 콘덴서 급한 간의 전위 차이 다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전화량 배치가 어떻게 될지도 쉽게 파악이 되는 케이스죠. 이 정도는 그죠? 그래서 전위 읽어달라. 어디에서 어디로 전위를 읽어야 되는지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저 헷갈리지 마시고 기준점 잘 따져서 처리하셨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번 직류회로 문제입니다. 근데 직류회로 문제인데 전위를 역시 물어봤어요. 특정 지점의 전위를 체크해달라. 저항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저항의 양단의 전위차 그러니까 전압이라는 거를 구할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뭐 기본적인 해석에 불과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16번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문제였는데요. 전류는 두 개가 있고요. 전류 두 개 사이에 자기장이 위 아니면 아래 방향으로 무조건 나올 것인데 그 위아래로 나오고 있는 자기장에 대해서 그래프를 하나 주고 자기장 세개가 이런 식으로 변하더라 이런 거 있었죠. 네, 그래프 잘 보시면은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죠? 그 지점에서 자기장이 0이 되려면은 또 제 양쪽에 전류 방향이랑 전류 세기 비율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따져주시면 되는 문제. 그죠? 오른손 이용하셔서 방향 잘 따져주시고요. 길이랑 전류 세기 비율 관계 잘 생각하시면은 또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틀린 문제는 아니고요. 틀릴만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17번 17번 평행전류가 나왔고요. 평행전류가 나왔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문제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전류가 자기장으로 또 받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개 다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오른손 가지고 방향 따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류가 받는 힘 따질 때는 방향 따질 때는 왼손 플레밍 법칙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평행전류끼리 받는 힘 방향 따지는 걸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셔도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실수만 안 하시면 틀릴 거 없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전자기 유도 문제입니다. 코일이 하나 나왔는데 자기장 방향을 일단 안 알려주고요. 코일을 어느 면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돌리는지 실험을 두 개 줬는데 하나의 실험에서는 코일을 회전시켜도 유도 전류가 안 흐르더라 뭐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자기장 방향이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겠네. 그 정도는 캐치를 할 수 있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이제 두 번째 실험 가지고 체크를 잘 해보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조건 문장을 잘 해석을 하셨어야 방향에 실수 혹은 오류가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일본어를 좀 차분히 읽으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방향 잘 따져주시면 렌츠의 법칙 이용하셔서 답이 이제 마이너스 Y 방향 그림으로는 아마 왼쪽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왼쪽 방향이구나.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자 파트입니다. 원자 파트 한 문제 나오죠. 마지막 번호 19번이고요. 원자 파트에서는 붕괴가 나왔습니다. 알파 붕괴, 베타 붕괴,
횟수 따지는 거였고요.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고, 암기를 안 하고 있으면 못 푸는 문제가 되는데, 암기 웬만하면 하시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뭐 최근 기출에도 몇 번이나 있었고 해가지고, 그래서 232에 90 토륨, 요런 애가 뭐로 바뀌는 거더라? 220에 86 라돈? 네, 이렇게 바뀌는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제가. 그래서 질량수 얼마나 떨어지는지 체크하시고 원자 번호 얼마나 떨어지는지 체크하시면은 알파 분계랑 베타 분계 횟수를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문제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다반을 좀 크게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그 총평은 약간 어려웠을 것 같다. 아니면 보통이었겠다. 기초가 탄탄하신 분들은 무난무난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 다음에 역학은 조금 어색하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무난했다. 그다음에 열역학 쉬웠다가 결론이고요. 파동 거울 문제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 근데 나머지는 쉬웠다. 전작이 평소랑 비슷하지 않나. 다만 방향 실수 항상 많이 실수하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 원자 암기했으면 풀었겠고 암기 안 했으면 못 풀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험 가다반이랑 리뷰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시험 보신 분들 고생하셨고요. 특히 열심히 하신 분들 실력 발휘 다 하셔서 잘 보셨기를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